일단은 저겹은 이파리 3장만 남겨놓고 저겹을 해야 돼. 이파리 3장만 남겨놓는 이유는 일단 얘네들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이제 이파리 한 3장 정도 되는 거고, 이거 이파리가 3장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광합성 양이 증가되고, 광합성 양이 증가가 되면 얘네들이 양분을 몸에 담고 있는 양이 많아지잖아. 양분이 많아지면 나중에 8월 하순쯤 되면 얘네들이 화분화를 해야 되는데, 화분화의 조건에 맞았을 때 아, 내가 이제 화분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 느끼는 감수성이 약해지는 거야. 양분이 좀 적어야 화합분화 조건이 딱 됐을 때 아, 내가 화합분화를 해야겠구나, 이거의 감수성이 빨라지는, 예민해지는 거야. 그 예민도 때문에 채색 조절을 해주는 거야. 딱 봐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은 새잎이야. 얘는 딱 봐도 헛잎이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얘는 나오는 각도가 있어 가지고 돌려서 따줘야 돼, 이파리를. 그래서 이거 한 2장 정도 따내면은 깔끔해질 것 같아. 그래서 2장 반, 최소한 2장 반에서 3장 반, 그 상태. 근데 이 새로 나온 이파리가 또 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요거 2장만, 이거까지 그걸 3장으로 보는 건데, 얘는 아직 전개가 안 됐으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펼쳐지질 않았잖아. 그래서 전개가 안 된 잎이기 때문에 반장이라고 보는 거야. 얘네가 전개가 되면 걔도 한 장으로 보는 거지. 관부가 부러지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 가지고 잎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저희 이거 삽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잎 떼면 좀 그런 단점들이 있을까요? 잎을 떼면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식물이든 병이 발생하는 조건이 2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습도, 하나는 온도. 근데 지금이 고온 다습이잖아.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이 고온 다습한 조건이 얘네들이 병을 얻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야. 그런데다가 우리가 잎 작업을 해주면 잎을 떼낸 그 자리에 상처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상처를 통해서 이 고온 다습한 조건하고 맞으면, 우리가 학교에서 그 병 배울 때 충 아니면 균 2개인데 그 균의 거의 대부분이 바이러스 아니면 곰팡이잖아. 그 곰팡이 균이나 바이러스 균에 감염되기가 쉬워. 그래서 이거를 잎 작업을 사실은 안 해주는 게 좋은 거겠지. 잎 작업을 안 해주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광합성 양도 많아질 테고, 광합성 양이 많아지면은 양분 흡수도 많아질 테고, 양분 흡수가 많아지면은 얘네들도 몸체가 어찌됐든 더 커질 거 아니야, 더 빨리.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딸기를 키우는 목적이 관상용이 아니잖아. 열매를 얻기 위함인데, 열매를 얻으려면은 화분화를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 화분화 유도를 하려면 아까 그 감응도를 조절을 해줘야 돼.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잎 떼주는 작업을 해야 돼.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잎을 떼주면 잎을 떼내준 그 자리에서 뿌리가 발근을 해. 잎을 떼낸 그 자리에서. 그래서 뿌리의 양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뿌리의 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곧 흡수할 수 있는 양분의 양도 많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화합분화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얘네들 양분을, 흡수의 양을 늘려줘야 되거든. 그럼 뿌리 양이 많아야 돼. 뿌리 양이 많으려면은 지금 현재 밑에 나와 있는 뿌리 말고 새로운 직근이 나와서 그 직근에서 나오는 또 뿌리 양도 늘려줘야 돼. 그러려면은 지금 잎 작업을 해줘야 돼. 처음에 저는 딸기 농사를 좀 창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물론 다들 손이 많이 가겠지만 유독 뭔가 손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꿈을 약간 접고 있는 중이라고. 맨날 이게 잎 정리도 해줘야 되고, 꽃 나면 또 꽃 정리도 해야 되고, 런너 잘하면 런너 정리도 해야 되고, 그게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근데 다 손이 많이 가긴 할 텐데, 그래도 잎 따주는 작업 이것도 일주일 있으면 또 해야 돼. 잎 뗐다고 해서 소독해줘야 되고, 소독했다고 해서 또 약 줘야 되고, 다른 농사도 다 그렇겠지만
딸기 안 키우고 싶어요. 일단은 삽목할 때 성공률이 100%가 되질 않아요. 어떤 거는 삽수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삽목 환경에서 이제 습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냥 건조했던 거죠 그때. 그래 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서 죽은 거죠. 말라 죽은 거죠 그때. 지금 대충 봤을 때는 한 90% 정도 살아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일부는 또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병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농부의 역할은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방제도 하고 예찰도 하고 해서 병에 걸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피기도 하고, 또는 이 병을 발생시키는 해충들이 있거든요. 온실가루라든지 응애라든지 뭐 나방류, 선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예찰을 꾸준히 해서, 예찰 결과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적절히 방제도 해줘야 되고 균제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절하게 이런 잎작업이나 이런 농작업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아마 쉴 틈이 없을 겁니다. 농부니까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거는 단점. 네, 아이들하고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장점? 그런 것들이 좀 존재해요. 농사를 지은 이후로는 사실 다른 딸기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과연 이게 맛있을까 맛없을까 하는 그런 기준이 생기고, 눈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게 생긴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그냥 쉽게 따서 먹을 수 있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고로 맛있는 거를 골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또 돈을 많이 벌려면은 우리 딸기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문제 없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딸기 농사 재배가 성공적으로도 돼서 실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기에서 또 희망을 또 조금 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아무튼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